자, 지난 시간에 파동의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배웠죠. 진동수, 전파 속력, 마루, 골, 파장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분석해봤죠. 가로축이 위치고 세로축이 변이인 그래프를 봤었고요. 그래서 파장을 알 수가 있죠.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변이인 그래프에서는 주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두 그래프로부터 파동의 전파 속력과 이동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반사까지 했나요? 반사까지 했죠. 자, 오늘은 이제 소리의 굴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소리의 굴절이지만 일반적인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파동의 굴절은요, 일단 매질의 경계면에서 일어납니다. 매질의 경계면에서 파동이 꺾이는 현상인데, 굴절이 일어나는 원인은 매질에 따라 파동의 전파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이 꺾이게 되는데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이었냐면 이제 실험을 해서 이제 뭔가 비유를 해서 이렇게 이런 실험을 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이제 굴절을 주제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그림이죠. 누군가 물에 빠져 있는데 둘이는 연애를 하고 있죠.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했죠. 지금도 되게 진지합니다. 자, 얘가 물에 빠졌어요. 구하러 가야 되겠죠? 구하러 가야 되는데 떠 있는 것 같아요. 빠져 있다고 했죠. 자, 1번, 2번, 3번 경로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경로를 택하겠습니까? 1번으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 제일 빠르죠, 이게.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달려가는 속도가 수영하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박태환이 수영하고 제가 달리면 제가 이겨요. 확실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빠른데 원래 달리기가 수영보다 더 빠릅니다. 달리기가. 그래서 실제 구조대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지 않고 약간 돌아서 가죠, 이렇게. 왜냐하면 최대한 빨리 구하려고 하는 이런 경로를 택하게 됩니다. 이게 굴절이 일어나는 원인이에요. 이 굴절은요, 결과적으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갈 때 이 파동은요, 결국에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경로를 택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페르마의 최소 시간의 원리라고 합니다. 예전에 수리 논술에 요 과정을 증명하는 과정이 수리 논술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학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임의의 경로를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걸 이용해서 경로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거를 한번 미분하면 돼요. 미분해가지고 시간이 최소로 걸리는 경로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 굴절의 법칙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결과만 알려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속력의 차이 때문에 굴절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맴돌이 전류라는 걸 이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건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어떤 자료에서 보고 그 실험을 재현했던 내용입니다. 출처를 먼저 밝히면요. 제가 했다고 하면 이제 거짓말이니까. 제38회 전국 교육자료전 과학 분야 교육자료 설명서 1등급 받은 함안고등학교. 이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니까 다른 학교로 옮겨졌겠죠. 이 선생님께서 되게 이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실험을 재현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제작을 해서 해본 겁니다.
일단 원리는 뭐냐면 맴돌이 전류를 이용하는 건데, 맴돌이 전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일종의 전자기 유도 현상인데요.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을 그냥 떨어뜨리는 거하고 여기 구리관 속을 통해서 떨어뜨리는 경우하고 떨어지는 속력이 다릅니다. 네. 시원하게 방출했군요. 예. 다행히 저와의 변이는 크군요. 예. 자, 요게 천천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유도 전류가 생겨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때문에 그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뭐 설명을 하자면요, 요 자석이 요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인 자석이라고 합시다. 구리관 안쪽에 있는 자석입니다. 그러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쪽에는 자기장이 이런 방향이 되겠죠. 옆면은. 그러면 요 장소 입장에서는 원래 이런 자기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 전면으로 보면 이게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자기장이 요 지면을 뚫고 나오겠죠. 요 부분, 그죠? 지면을 뚫고 나옵니다. 그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러면 유도 전류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면 요런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요런 맨돌이 전류가 요런 이제 조그만 원형 전류가 곳곳에 생기는 거예요. 이 구리 표면에. 그러면 이 자기장이 이게 옆에서 보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옆쪽에는요. 그러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에 이쪽이 이 자석이 다가오는 쪽이 N극이 됩니다. 그러면 청력이 작용하겠죠. 똑같은 원리로 요 위쪽에는 또 이 자석을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이 소용돌이 전류, 이 맴돌이 전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방해를 받아요. 방해를.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소용돌이 형식으로 전류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 실험을요, 이 구리관을 이용하지 않고 솔레노이드를 제작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구리 에나멜선을 쭉 감은 솔레노이드를 제작해서 자석을 떨어뜨려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형 그 유도 전류가 이렇게 원형으로 구리관을 감싸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겼다라고 하면 거기도 자석이 천천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솔레노이드 안에서는 그냥 솔레노이드 없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도 전류는 그렇게 안 생깁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걸 뭐 지금 이 주제하고는 관계 없는데 뭐 나온 김에 설명할게요. 요 관을요, 요 부분만 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요. 한 부분만 자르면은 그 요렇게 둘러싸는 방향으로는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르고 나서 자석을 떨어뜨려도 자석이 천천히 떨어져요. 이거는 이제 유도 전류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증거죠. 이런 식으로 생기면 요 한쪽이 없어도 다른 쪽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유도 요런 걸 이제 맴돌이 전류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장난감 자동차에 이렇게 나무 도막을 얹히고요. 여기에 네오디뮴 자석을 붙여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구리판을 지나가게 되면 이 구리판에 또 맴돌이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방해를 받겠죠. 그래서 얘가 그냥 일반적인 시멘트 바닥이나 종이 바닥, 종이로 이루어진 바닥에서 움직일 때 비해서 여기서는 속력이 느려집니다. 여기 실제로 이제 제작한 그 굴절 자동차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요걸 샀어요, 문구점에서. 진짜 딱 그 건전지하고 모터만 딱 들어갈 정도의 크기인 자동차를 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석을 붙인 날개, 요거는 나무 도막을 잘라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양면 테이프를 붙였고요. 여기에 이제 네오디뮴 자석을 이게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위에 얹혔죠. 요게 이제 완성된 모습이에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요게 이제 매질이 다른 걸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속력이 느린 매질이 될 거고요. 맴돌이 전류 때문에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빨리 움직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굴절을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얘가 이제 경계면을 지나가면요. 여기는 종이니까 맴돌이 전류가 안 생기죠. 근데 여기는 굴이니까 맴돌이 전류가 생겨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속력이 빠른데 여기는 속력이 느리니까 얘가 이쪽으로 휘겠죠. 얘가 이렇게 오다가 요렇게 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속력이 다른 매질을 지나갈 때 파동이 휘는 것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동이 실제로는 이렇게 힘을 받아서 꺾이는 건 아니에요. 꺾이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한 영상을 보여줄게요. 이게 젊은 시절 저의 손이 등장합니다. 지금도 젊죠? 아닌가요? 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 나이는 33살입니다.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이때 20대에 제가 등장하죠. 여기 보면 이게 구리판이고 이게 종이에요. 그래서 이걸 약간 이걸 기울여 가지고요. 여기가 높이가 높은 점이고 여기 높이가 낮은 쪽입니다. 기울여서 이제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떨어뜨려 보는 여기는 한 이 정도 속도로 떨어집니다. 확실히 속도 차이가 나죠. 속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가 이제 제 뒷모습도 나왔네요. 구리가 맴돌이 전류가 생겨서 이렇습니다. 어차피 여기 또 있어요. 저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엄지가 굵죠.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모터를 작동시켜 가지고 일로 보낼 거예요, 비스듬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계면에서 이쪽이 속력이 느려지겠죠. 요거 그대로 빠르고 이렇게 휘겠죠.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휘는 게 보이죠?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전반사도 할 수 있어요. 전반사는 다음 단원에 나오겠지만 미리 하는 김에 보여줄게요. 이거를 입사각을 키우면요, 비스듬히 쏘면 얘가 일로 못 들어가고 일로 반사돼 버립니다. 이것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보면 이걸 전반사도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만들면요, 이게 이 구리판이 좀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구리판으로 길을 이렇게 만들어요. 길을 만들어서 비스듬하게 쏘면 구리판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차가. 근데 그거는 못했어요. 이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거는 그 대학교 그 실험실에 이 짱 박혀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몰래 가져와서 했어요. 조교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뭐 가져갔죠. 잠깐 빌려서 샀습니다. 근데 이제 조교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이게 따로 사려고 하면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이 구리판이. 그래서 구리선 이런 거는 그 재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전선 까가지고 그 왜 힘들게 까겠어요? 그게 비쌉니다. 팔면. 그래서 뭐 굴절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매질에 따라 속력이 달라지니까 꺾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좀 더 정량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면요, 여러분이 어디가 속력이 빠른지 그림을 딱 봤을 때 느낌이 올 수 있는데요. 일단 요 상황을 먼저 설명하면 요게 매질의 경계면이고요. 요게 이제 매질 1이고 여기가 매질 2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에 여기 F2라고 적혀 있는데 F1으로 좀 고쳐주세요. 사실 F2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진동수는 안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오타가 생겼습니다. 뭐 크게 틀린 건 아닌데요. F2라고 해도. 그래도 F1으로 좀 고쳐주세요. 이건 매질 1에서의 파동의 속력과 파장과 진동수 사이의 관계식인 겁니다. 이건 매질 2에서의 파동의 전파 속력, 파장, 진동수의 관계식이고요. 자, 어디가 더 빠르겠습니까? 매질 1, 매질 2. 매질 1이 더 빠르죠. 네. 여기 바퀴가 달려있다고 생각해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꺾이잖아요. 네. 이렇게 꺾이려면은 이쪽이 속력이 더 빨라야 되죠. 네. 이쪽이 속력이 느리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요 관계를 보면 이쪽이 더 빠르죠.
빠르고 진동수는 같습니다. 왜 고치라 했는지 여기서 의문이 들죠. 어차피 같은데. 근데 일단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셨는데 이제 같다라고 둔 겁니다. 같은 이유는 여기 파원에서 진동수가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질이 달라져도 진동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파장은 어디가 길어요? 매질 1에서가 더 길겠죠. 파장이 달라집니다. 매질이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진동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요거 페르마의 최소 시간의 원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굴절의 법칙 식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우리 증명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식을 적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모의고사에서. 하지만 이 식을 알고 있으면은 좀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식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굴절의 법칙은 이렇게 써집니다. V1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사인 세타 2입니다. 요 세타 1은 이제 입사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빛이 요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입사하는 쪽이니까 이걸 입사각이라 그러고요. 이 세타 2를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반사의 법칙 할 때 얘기했죠. 매질의 경계면과 수직인 가상의 선을 뭐라 그럽니까? 법선이라고 합니다. 각도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법선과 이루는 각입니다. 이 법선과 파동의 이동 경로 사이의 각도를 가지고 굴절의 법칙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법선과 입사하는 파동의 경로 사이의 각이 세타1인 거고요. 그 다음에 법선과 굴절하는 쪽의 빛의 경로 사이의 각이 세타2입니다. 그러니까 세타1과 세타2는 범위가 0도에서 90도까지 있을 수 있죠.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을 수 있는데 0도에서 90도 사이에는 사인 세타가 클수록 사인 세타도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각도로 속력을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각도가 크면 사인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큰 쪽이 속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큰 수를 큰 수로 나눈 거하고 작은 수를 작은 수로 나눈 거하고가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볼 때 그게 좀 더 명확할 거예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빠르고 파장이 길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굴절의 법칙을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빠르고 파장이 길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좀 알고 있도록 하고요. 이 굴절의 법칙하고 이 굴절의 법칙은 참고로 소리든 빛이든 다 적용되는 식이고요. 모든 파동에 적용되는 이 식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전반사와 강통신 할 때는 제가 굴절의 법칙을 다시 끄집어 와서 굴절률이라는 걸 정해서 또 다시 또 굴절의 법칙을 다른 형태를 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빛의 경우만 적용되는 식이고요. 요거는 빛이든 소리든 모든 파동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 굴절의 법칙입니다. 그럼 전반사 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이걸 이용해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도 소개되는 부분이고요. 많이 굴절하면은 많이 비유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많이 자고 있네요. 일어나라. 1학년 애들이 물어보던데요. 제가 강의를 들어보고 3학년 형님들 많이 자요 이러더라고요. 강의 중에 계속 일어나라는 말을 많이 하나 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1학년 애가 물어보더라고요. 듣고 나서. 예. 이거 그냥 그대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들 많이 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많이 자요. 예. 1학년은 많이 안 자요? 1학년은 많이 안 자요? 1학년은 이제 쓸 기미가 보여요. 예. 이제 저를 한껏 느끼고 있는 거죠. 저의 매력에 푹 빠지고 있습니다. 예. 서서히 이미 저기는
홀랑 빠졌네. 야, 저기 이불도 덮고 자네. 이야. 저기 둘이 커플이구만. 커플 이불이네. 깨워줘라. 자는 애는 때려도 됩니다. 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땅이 비열이 되게 작죠. 네. 비열이 작다라는 거는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낮에는 땅이 달궈지죠. 밤에는 차갑게 식고요. 그래서 낮에는요, 땅이 가열되기 때문에 아래쪽 공기가 위쪽 공기보다 뜨겁습니다. 온도가 높은 거죠. 기체의 온도가 높으면 소리의 속력이 빨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아래쪽 공기에서의 소리의 속력이 위쪽 공기에서 소리의 속력보다 빠릅니다. 그러면 법선과 이루는 각이 아래쪽이 더 커야 되겠죠. 아래쪽이 더 빠르니까. 그래서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꺾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소리가 위로 굴절될 가능성이 높아요. 밤에는 거꾸로죠. 밤에는 아래쪽이 차갑잖아요. 아래쪽이 속력이 더 느립니다. 위쪽이 속력이 더 빠르죠.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은 이제 위쪽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땅 쪽으로 이렇게 굴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소리가 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닥으로 소리가 깔아지는 이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표현을 한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굴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전에 제가 수행평가로도 많이 냈었어요. 이 속담을 굴절의 법칙으로 설명해 보아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그래서 굴절은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 굴절이 나중에 또 전반사와 강통신에도 나오는 개념이고 여기저기서 잘 나오니까 굴절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합니다. 굴절은 매질에 따라서 파동이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속력이 더 빠른지 이런 거 알 필요가 있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매질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가 안 바뀌죠? 진동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파장이 달라집니다. 파장이. 근데 여러분 우리 눈과 귀는요, 빛의 진동수로 색깔을 감지를 하는 거고 소리의 진동수로 소리의 높낮이를 감지하는 거기 때문에 매질이 다른, 예를 들어 물속에 들어가서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들어도 사물의 색깔과 그다음에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진동수가 바뀌진 않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파동의 또 하나의 현상 중에 이 소리의 회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 우리말로는 애돌이라고도 합니다. 요즘 일반 물리학 책 대학 교재에는 애돌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회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리의 회절은 이 파동의 일반적인 성질인데요. 이 장애물이나 혹은 구멍, 틈 같은 곳을 파동이 지나갈 때 그 틈이나 요 모서리를 애돌아가는 현상이 이 회절입니다. 약간 그림으로 잠깐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소리가 만약에 나는데 여기 이런 벽이 있어요. 이런 벽이 있으면 요 소리가요 온 사방으로 퍼져 나가겠죠. 소리가요 온 사방으로 퍼져 나갑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쪽으로 가는 소리를 보면요, 이게 요렇게만 소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도 일부 간다는 거죠. 소리가. 그래서 요 부분이 회절하는 부분이에요. 소리가 이렇게 애돌아갑니다. 모든 파동이 그렇습니다. 근데 소리는 이런 애돌아가는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 너머에 있어도 여기에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게 이 소리가 애돌아와서 그런 거예요. 돌아와서. 이게 이제 회절입니다.
근데 이 회절은요, 여러분 좀 이거는 이것도 역시 증명을 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만 알려줄 텐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좀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얘 파장이 길수록 그리고 틈이 좁을수록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됩니다. 틈이 좁을수록 잘 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뭐 요런 틈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파동이 일로 가잖아요. 파동이 일로 가는데 얘가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간다는 거죠. 일부가. 근데 틈이라고 하는 거는 요 사이의 이 구멍의 크기나 그 틈 사이를 틈이라 그럽니다. 틈. 그래서 요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퍼져나가는 각이 커진다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각이. 그게 이제 회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리가 빛보다 회절이 잘 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여기 벽 너머에 소리는 들려도 벽 너머에 있는 모습이 보이진 않죠. 그게 이제 소리가 우리가 듣는 소리가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보다 일반적으로 파장이 훨씬 깁니다. 그래서 이제 회절이 잘 됩니다. 나중에 보면 빛도 회절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초등학교 때 봤어요. 초등학교 때 빛의 회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냐면 여러분도 초등학교 시절에 해봤다 하더라고요. 그 전체 조례 해봤습니까? 운동장에 이렇게 딱 그 정렬해서 서가지고 그 참 고문이죠. 우리 때 또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중샷 하고 이게 가만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때 저는 그 앞 사람의 그림자를 관찰했습니다. 그림자를. 그래서 그 그림자의 경계가 뿌옇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회절입니다. 그것도. 왜냐면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빛이 이렇게 오죠. 그러면 빛이 저는 분명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직진한다고 배웠거든요. 나와 있어요. 빛은 직진한다는 게. 그래서 빛이 직진한다면요,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림자가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경계면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빛이 오는 부분과 안 오는 부분하고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데 이 경계면이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고 약간 뿌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새까만 그림자가 딱 선명하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회색깔의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회절 현상이더라고요. 예. 조금 늦었죠. 그 특수상대성 이론은 3살 때 이미 깨우쳤는데 회절은 초등학교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조례 시간에 뛰어난 관찰력으로 발견하게 되온 거죠. 그래서 이 회절은요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에요. 파동의 굴절은 사실 파동만 굴절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굴절 자동차 봤잖아요. 입자도 굴절합니다. 근데 회절은 파동만의 고유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회절은 여러분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파장이 길수록 그다음에 틈을 지나간다면 틈이 좁을수록 잘 애돌아간다. 애돌아간다는 순 우리말이에요. 이게 애돌아간다. 요렇게 간다는 걸 애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잘 자네요. 아이. 그다음에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파동의 진동수나 이런 파장 같은 경우를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소리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요. 진동수 영역대가 20Hz에서 2만 Hz입니다. (2만 Hz는요) 20kHz라고 봐도 되겠어요. 키로가 1000이죠.
요만큼이 이 킬로죠, 킬로. 20, 20 이렇게 기억해도 됩니다. 20에서 2만 헤르츠. 근데 슬프게도 나이가 들수록 들을 수 있는 범위는 좁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저음과 고음을 잘 못 들어요. 특히 고음을 잘 못 들어요. 고음을. 아기 때 제일 잘 듣는데요. 아기 때는 어떤 아기는 일부 2만 헤르츠 이상도 듣는 경우도 있대요. 2만 헤르츠 이상도. 요거 이용하는 예가 있어요. 이 뭐냐면 그 팀벨이라고 검색해 보면 예전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걸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만 헤르츠에 가까운 소리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가라 이런 거죠. 애들은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근처에 오지 않아요. 근처에 오지 않고 어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서 애들이 막 장난치고 이런 것을 이제 쫓아내려고 이 팀벨을 크게 틀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여러분 그래서 그 자습 시간에 이 감독 선생님께 걸리지 않고 떠드는 방법은 2만 헤르츠에 가까운 고음으로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안 들려요. 이 2만 헤르츠 이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음파를 초음파라고 그럽니다. 이 어린 아기들이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우는 경우가 있죠. 이때가 이제 그 귀신의 얘기를 들을 때예요. 귀신이 초음파로 대화를 하거든요. 아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꼭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진짜냐고. 진짜요. 이 초음파는요 어디에 이용이 되냐면 그 초음파 사진 이건 보통 태아의 상태를 확인할 때 초음파 사진을 찍습니다. 보통 초음파 동영상도 찍죠. 이렇게 초음파를 쓰는 이유는 그 태아한테 엑스레이를 쬐일 수 없잖아요. 엑스레이는 방사선의 일종인데 그게 웬만하면 안 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탐지기에 많이 씁니다. 초음파 탐지기, 자동차 후방 센서. 그 자동차 후방 센서 뭔지 알죠? 이게 이 R로 해놓고 후방 주차를 할 때 띠띠띠띠띠띠띠띠띠 퍽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띠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그 초음파를 이용합니다. 요거 실험 장치에도 씁니다. 그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 이런 거 있죠. 초음파 아두이노 그 센서도 있죠. 초음파 센서 거리를 측정할 때 씁니다. 이거 초음파 세척기 그 안경쟁이 가면 zzz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초음파로 물을 진동시켜 가지고 안경을 이제 때리는 거죠. 때려 가지고 먼지를 털어내는 이런 거에 이제 쓰입니다. 초음파. 그리고 요거는 재작년 수능 완성인가 어떤 문제에 있던 그림인데 요게 회절과 굴절을 한꺼번에 물을 수 있는 좋은 그림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요게 회절이에요. 지금 자동차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소리가 직진만 한다면 여기로만 가겠죠. 근데 틈에서 애돌아갑니다. 회절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다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회절은 이거 기억하십시오. 파장이 길수록 틈이 좁을수록 이거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있죠. 지금 요 그림을 보면요. 지금 이런 좀 과장해서 그리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꺾이는 거죠. 그럼 각도가 누가 더 커요? 밑에 거. 밑에 쪽 세타원이 더 크죠. 그럼 속력이 어디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밑에가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온도가 더 커요, 밑에가. 아래쪽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럼 밤이에요, 낮이에요? 낮입니다. 그럼 참고로 요걸 파면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요. 파면은 뭐냐면 요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요.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 요 뭐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마루면 마루, 골이면 골. 그럼 마루마다 이렇게 선을 끄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사이의 간격이 뭐가 되겠어요? 파장. 예, 파장이 됩니다. 파장이. 그래서 이걸로 분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 보면 요 사이의 길이하고 요 사이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요.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작아져요. 이게 작아지죠. 이 파장이 짧은 걸 나타냅니다. 그럼 진동수는 안 바뀔 테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속력이 느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높이와 같은 쪽은 이 그림을 잘 그렸죠. 높이와 같은 쪽은 이 길이가 대략 같죠? 왜냐면 같은 높이에서 온도가 같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보면 이게 점점 짧아지는 게 보이죠? 보입니까? 이게 소리로 치면 여기가 뭐 플러스 방향으로 최대 진폭이거나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 진폭이거나 아니면 진동 중심에 있는 이런 점들을 이은 게 요 선입니다. 요거를 파면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선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체적으로 보면 면이겠죠. 그래서 이 파동의 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파면 사이의 거리는 파장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마치죠. 2013년 11월에 있었던 수능입니다. 11월요. 예, 11월요. 예. 12월에 수능을 친 적은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왜 10이에요? 11월이에요. 자, 그림은 진동수가 다른 두 음파 A, B를 발생시키고 있는 구급차를 나타낸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네요. 그래서 A는 사이렌 소리고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죠. 그래서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진동수의 소리입니다. B는 아예 얘기해놨네요. 초음파죠. 초음파는 2만 헤르츠 이상의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음파입니다. 초음파도 일종의 음파예요. 진동수가 초 큰 음파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억 보면 A와 B는 공기 중에서 진행할 때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되죠. 그 소리나 이게 음파나 초음파는 대표적인 역학적 파동입니다.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매질이 필요한 파동이고 대체로 소리의 매질은 공기인 경우가 많죠. 기억은 맞고요. 진동수는 A가 B보다 큽니까? 초음파가 더 크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B는 초음파인데요. 초음파는 일종의 음파랑 똑같습니다. 소리인데 우리가 단지 못 듣는 소리고요. 이거는 공기 중에서보다 물이 액체잖아요. 기체보다는 액체에서 더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디해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네,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그 정상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시다. 정상파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대한 어렵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